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더월드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 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부전선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21세기 최대의 결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랜드리스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무제한 공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군이 피랑길 민간인들의 집속탄을 발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이 체르노빌 북부서 벨라루스로 도망하는 러시아 35 연합군의 차량 40여 대를 파괴시켰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지원을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기갑부대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차 세계대전과 한국 전쟁 때 썼던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4월 8일 미국 언론은 미국 상원은 현지 시간 6일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무기대여법 2022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무기대여법은 제2차 세계대전 1941년 3월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 등 연합군에게 무기와 식량, 연료 등 전쟁 물자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제정했던 법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지원할 때 거쳐야 했던 행정 절차 등 장애물을 없애고 필요한 무기 등을 적재적소에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합군이 나치 독일에 승리하는 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동남부 전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이 재정비를 위해 민간 창고에 숨겨둔 다량의 기갑 장비들이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으로 한순간에 초토화되었습니다. 마리우폴 북부에서 우크라이나 공세를 막던 부대였습니다. 현지 시각 4월 6일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은 자포리자주 일대에서 마리우폴로 향하는 통로로 만들어가는 우크라이나군이 마리우폴 북쪽의 한 시골 마을 창고에 숨어있는 대대급 이상의 러시아 전투 차량을 일격의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군의 폭격은 도네츠크주의 작은 시골 마을 농자재 창고였습니다. 이번 군대는 러시아 163 전차 연대인데 창고에 전차와 장갑차 45대 정도를 숨겨놓고 휴식을 취하다가 일순간에 우크라이나군에게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드론으로 이상 징후를 확인한 후 그 창고에 집중 포격을 퍼부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 동부사령부는 이번 포격으로 창고 안에 있던 T-72 전차와 보병 전투장갑차 BMP-3 등 총 45대를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마리우폴 주변에 남아있는 전차 연대는 68 전차 연대 하나만 남아있어 마리우폴이 조금만 더 버티면 우크라이나 지원군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북부와 동부 전선의 병력을 철수하여 돈바스 인근 지역으로 집결시키고 신규 징병된 병력과 용병을 투입시켜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서 대규모 러시아군 기갑장비 이동을 확인했다고 알렸습니다.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현지 시간 4월 7일 러시아는 신규 징병, 예비군 동원, 해군 육전대 치장물자로 보관 중인 전차, 장갑차 등을 총동원해 벨고로드 지역으로 집결시켜 부대 재편성과 공세 준비를 거의 마쳤고 하르키우 이지움을 총공세로 밀고 나가 순식간에 돈바스 전역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대비해 대규모 기갑 군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수 외신에 의하면 이번 전투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의 승패가 갈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 국가의 명운이 걸린 최대의 대결전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7일 자정 우크라이나 정부는 돈바스에 속하는 하르키우, 도네츠크, 루안스크 3개 주 주민에 대한 비상대피령을 선포했습니다. 이 지역의 모든 주민들은 신속히 이 지역을 떠나 안전지역으로 대피하라고 긴급대피령을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남부전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아조프 현대가 한 달 넘게 버티고 있습니다. 고립된 상태에서 탄약과 물자가 부족할 텐데 이 지역에서 아조프 현대가 어떻게 버티고 있었을까요? 그 답이 나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어 우크라이나군이 헬기로 저공 비행해서 식량, 군수품과 탄약 등을 공급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헤르손 외곽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고 헤르손 시내로 퇴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외곽을 점령하고 시가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수부대가 남부 교통요충지 멜리토폴에서 철로를 파괴하고 군 보급로를 끊어버려서 멜리토폴에 들어온 러시아의 무장 보급 열차가 꼼짝을 못해 헤르손 지역으로 향하는 보급로가 차단되어 4월 초부터 그 지역의 러시아군이 탄약과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멜리토폴의 철로를 끊어서 마리우폴로 가는 통로도 차단돼서 이 지역에서 마리우폴로 가는 병력 군수품 등도 끊겼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헤르손에서 멜리토폴, 마리우폴로 가는 보급로가 차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러시아군은 보급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드네프르강 남부 전선에서는 러시아군의 철수 움직임이 곳곳에서 포착되었습니다. 현지 시간 4월 7일 이반 페도로우 멜리토폴 시장은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주에서 대대적으로 농업장비를 약탈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씨앗, 비료, 농기계 등 닥치는 대로 약탈한다고 합니다. 자포리자주는 우크라이나 내에서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전쟁에 참전한 군인이 민간인들의 재산을 함부로 손대는 것 역시 치졸한 방법임과 동시에 전쟁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지 시간 4월 8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쏜 토치카-U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도네츠크주 북부 도시 크라마토르스크의 기차역을 타격, 현재까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최소 50명이 사망하고 30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기차로 피난하려던 주민들이 역 주변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단일 공격에 의한 민간인 피해 규모 기준으로 지난 2월 24일 개전 이후 최악의 참사 가운데 하나라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러시아가 이날 공격에 대량 살상 무기인 집속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격 당시 기차역 주변에는 우크라이나군이 없었다면서 그들이 저지르는 악에는 한계가 없다. 이를 처벌하지 않으면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상으로 인더월드 뉴스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